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고3원 학력평가 14번에 17번 지문 됐습니까? 아이고야, 이 지문도, 그죠? 여러분 봐봐요. 14번 문제. 정답률 50.7%. 두 명 중에 한 명 틀렸다. 15번 문제 40.5%. 그죠? 16번 문제 45.7%. 17번 문제 39.4%. 와, 50% 넘는 게 이게 진짜 50% 넘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요. 여러분들 과연 이 질문을 몰라서 틀렸겠느냐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의 어떤 부족 아니었겠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작이나 엄매 풀고, 그 다음에 문학 풀고, 그 다음에 앞에서 쭉 해나갈 때, 그죠? 아무래도 이 지문에 도달해가지고는 시간이 자, 흔히 말하는 뭐 10분 안쪽. 물론 10분 안쪽 8분 정도 남아도 괜찮죠. 근데 이것 한 5, 6분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빨리 읽어 나갈 수밖에 없고. 빨리 읽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죠? 거기에다가 답의 근거를 가지고 지문 속에 자꾸 찾아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뭐라 그랬어요? 악마가 속속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이 근거도 안 잡고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지문인가?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뭐 문제를 잘 풀고 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답을 찾아내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죠? 다시 말한다면은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죠? 잡아내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거지. 뭘, 그죠? 그리고 내가 쉽다라고 한다면, 에이, 셈이니까 쉽죠. 그게 아니죠. 지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됐니? 근데 이제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일단 혈압은 했으니까는 첫 번째, 그죠? 1번 달러. 그 다음에 체내 앞에다가 이제 2 됐습니까? 다시 나가서 체액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3 됐나요? 다시 내려가서, 그죠? 교감신경계와 앞에다가 4, 그죠? 또 다시 내려가서, 없네요. 그럼 4개 달라. 오씨,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달라 보세요. 자, 혈압은 됐습니까? 어우야, 뭐에 대한 정의 나왔어? 혈압에 대한 정의 나왔잖아요. 다시. 저 앞에 우리가, 그죠? 질문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도 문제는 항상 뭐에 관한 문제다? 정의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간에 정의가 나오게 되면 그 정의적인 내용을 반드시 잡아주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장이 뭐 한다고 혈액을 밀어낼 때에 혈관 내에 생기는 뭐 한다고 압력이더라. 그래, 그걸 혈압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에 대한 정의 나왔어요? 그래.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나왔죠. 그죠? 그래서 혈관 내에, 그죠? 혈관 내의 뭐 한다고요? 그래. 압력을 우리는 말한다고요? 혈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그러면서 또 재밌죠. 뭐라요? 자, 심장의 박출량과 그 다음에 말초 혈관 저항의 곱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가 한다. 그죠? 뭐 나왔어요? 지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잡아줘야 되겠지. 뭐 한다? 심장에, 그죠? 심장에 뭐 한다고요? 박출량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초, 그 다음에 혈관 뭐 한다고? 그래, 그대로 잡아줄게요. 저항은, 그죠? 곱에 뭐 한다고요? 비례하는 것이 바로 이 혈압이더라. 됐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를 합니다. 됐나? 됐어요. 그게 바로 혈압이더라. 근데 우리 또 재밌잖아. 심장 박출량이 뭐야? 그 다음 말초 혈관 저항이 뭐야? 이래 될거 아이가. 그죠? 그러면 다시요. 심장 박출량. 심장 박출량은 다시 또 정의 나왔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만다고 혈액의 양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심장 박출량이라는 것은 1분 동안 밀어내는, 됐나요? 혈액의, 만다고요? 그래? 양을 우리는 말한다고 심장 박출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말초 혈관 저항이라는 게 뭔데요?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그리고 말초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더라.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한다면 얘는 됐나요? 말초 혈관을 지나는, 됐나요? 순환하는 그 혈액의, 그죠? 흐름, 됐습니까? 그것이 방해받는 정도, 그죠? 방해를 받는, 그죠? 방해받는 뭐라고? 정도를, 그죠? 바로 말초 혈관 저항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이 됐나요? 오케이. 자, 이때 이제 계속 갑니다. 보세요.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은 그 다음에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또 구해준다. 다시 또 얘 어떻게 구해주는데요? 했더니만은 그대로잖아요. 그죠? 1회당 심장 박출량, 1회당 됐습니까? 심장
박출량에다가, 그죠? 예, 박출량에다가 다시 이제 뭘 곱한다고요? 분당 심박수, 그죠? 예, 분당, 그죠? 예, 심박수로 간 것으로서 구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봐봐라. 이거 식 나오게 되면 제가 잡아달라 그랬었죠? 잡아주고 그 다음 뭐 해줄 거 뭐였었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봐봐라. 자, 분당 심박수가 올라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결국은 심장 박출량 커지게 되지? 그럼 심장 박출량 커지게 되는 것은 뭐 한다고요?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다시 보세요. 1회당 심장 박출량 증가돼. 맞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심장 박출량 어떻게 커져? 1 되잖아요. 됐니? 예. 왜? 그것에 곱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근데 얘는 재밌는 게 방해받는 정도야.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그러면 방해받는 정도가 낮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얘 커지게 되겠죠. 그죠? 예. 아니, 방해받는 정도가 커진다라고 한다면 얘가 또 높아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항상 식을 쓰고 난 다음에는 뭘 자꾸 들어가는 거야?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자꾸 들어가는 거야. 요게 다 지금 뭐 한다고요? 혈압하고 관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거 잡아줘야 돼. 자, 또 보세요. 그죠? 예. 1회당 또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또 살 겁니다. 그러면 1회당 또 심장 박출량은 또 뭔데요? 이래 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것은, 됐나요?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서 된다. 그럼 얘는 혈액의, 그죠? 예. 혈액의 양과,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무엇? 심장, 그죠? 예. 근육의, 뭐한다고요? 수축력. 됐니? 예. 수축력에 의해서 된다고요. 그래. 수축력에 의해서 그렇지 결정이 된다. 됐니? 예. 지금 이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뭐하고 있는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혈압은 심장 박출량에다가 말초 혈관 저항의 곱으로서 나타내고 그것과 비례한다. 그러면 다시요. 심장 박출량은 뭔데요?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를 곱한 값이다. 그죠? 다시 1회당 심장 박출량이라는 것은 혈액양과 그다음 심장 근육 수축력과 같다고요. 또 관련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요. 됐나?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보세요. 그죠? 예. 이제 인체는, 그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항상성을 만다고요. 지니고 있으므로. 그래서 여러 기전을 통해가지고 만다고요? 혈압을 조절한다. 그럼 물어보자. 이제 그 다음 뭐에 대한 설명 나올 거야? 도대체 어떠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혈압을 조절하느냐? 맞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 나오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시 이제 두 배 따라갑니다. 체액 내에, 그죠? 체내 액체 총량, 그걸 뭐라 그랬어요? 체액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럼 자, 두 배 달라게 일단은 뭐부터 들어가자? 체액량이라고 하는 것부터 잡고 들어가자.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정의내리는데 보니까는, 우리 신체 내에, 그죠? 예, 액체에 뭐 한다고요? 총량이더라. 그럼 물어보자. 우리 블러드 됐습니까? 발음 좋죠? 블러드 됐나요? 예. 그거 뭐야? 액체 맞아 안 맞아? 액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피의 어떤 양도 뭐에 포함되는 거야? 체액량에 다 포함되는 거다. 다시 또 갑시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 물 됐습니까? 예. 자, 예를 들어 소변 같은 거. 그것도 뭐에 포함돼? 체액량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체내의 액체 총량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체액량이 자, 어디에? 콩팥에 의해 조절되면 그러면은 체액량 조절은 뭐가 한다라는 거야? 콩팥이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뭐 한다고요? 이 체액량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리고 조절되면 혈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변화한다.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체액량으로 인해 가지고 혈압이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변화하게 된다. 그죠? 예. 그럼 이제 보세요.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 됐습니까? 예.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됐니? 그대로 갑니다.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자, 이제 갑니다. 자, 피가 됐습니까? 예, 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콩팥으로 들어가.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콩팥 안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국어 선생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문맥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구체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서 사구체에 만다고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느다란 혈관을 이야기하겠지. 그죠? 예. 자, 그의 압력에 의해서 됐습니까? 예. 자, 뭐랬나?
여과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뭐가요? 그렇지. 압력에 의해서 이 혈액이 뭐 한다고요? 아, 여과된다. 됐나? 예.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여과가 된다. 됐죠? 그대로 갑니다. 예. 그럼 또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한번 봐봐라. 예. 자, 그대로입니다. 예. 자,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뭐 한다고요? 커서, 그죠? 예. 그래서 사구체 막을 뭐 한다고요? 통과하지 못하고. 그러면 혈류를 통해서 다시 뭐 한다고요? 또 순환을 하게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에 뭐 한다고요? 모세혈관이 있더라.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뭐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다고요? 흐르더라. 됐습니까? 혈액이. 그럼 거기는 뭐 있다는 거야? 아,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혈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예.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 사구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런데 뭐 한다고요? 그렇지. 혈액은 뭐 한다고? 통과하는 거죠. 다시 하면은, 됐습니까? 예. 그래서 혈구나 단백질은 어떤다고요? 크기가 커서 사구체 막을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얘 단백질,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얘 어떤다고요? 혈구, 됐습니까? 예. 나갔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만다고요? 통과 못해. 그죠? 예. 통과 불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해. 그죠? 반면에, 다시 나왔죠?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됐습니까? 사구체 막을 통과해서. 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통과하는 게, 이게 사구체를 한다면, 이게 사구체라고 한다면, 됐니? 예. 자, 거기 이제 통과하는 것은 뭐가 통과한다고? 그래, 물. 됐나요? 그 다음에 나트륨. 륨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통과를 한다. 요 얘기잖아요. 맞지? 이 통과야. 그래서 세뇨관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동해. 됐습니까? 오케이. 얘 어떻게 한다고요? 세뇨관으로 이동. 됐나요? 오, 잠깐만. 세뇨관. 오줌 요차. 됐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세뇨관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혈압이 하강하면,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혈압이, 됐나요? 예, 혈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되면, 됐니?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가액의 양이, 됐습니까? 예, 물 나트륨이 되겠죠, 그죠? 예, 됐니? 예. 그래서 얘들의 양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감소해서. 됐니? 예. 그래서 소변 배출량 어떻게 줄어든다고요? 그렇지. 소변 어떻게 한다고요? 줄어들어요. 이래 되죠. 뭔다고?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됐니? 예. 이에 따라서 이제 뭐 한다고요? 체액량이 증가. 자, 체액량 뭐라 그랬습니까? 체내 액체 총량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배출되는 수분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에 쌓이는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체액량은 됐습니까? 예, 체액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증가하게 되는 거야. 우리 몸에 소변이 그대로 쌓이게 되는 것이니까. 그죠? 예. 그리고 혈압은 다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혈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하,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체액량이 됐습니까? 체액량이 많으면 됐습니까? 예. 혈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 상승을 하게 된다. 이러잖아요.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팥이 어떻게 한다고요? 체액량을 뭐 한다고요? 조절하게 되는 것이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거야?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되겠어?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따라. 자, 또 갑니다. 보세요. 자, 체액량은 방금 전에 콩팥에서 일어나는, 자, 또 만들어. 재흡수 과정에 의해서도 또 조절된다. 그러면 다시 이 콩팥은 됐나요? 예. 자, 체액량을, 됐습니까? 체액량을, 그죠? 예, 뭐 한다고요? 재흡수, 됐습니까? 예. 해서 또 만다고 혈압을 또 조정할 수 있대.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재흡수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그죠? 자, 사구체 여가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잠깐만요. 재흡수란 사구체 여가액에서, 사구체 여가액, 앞으로 말했어요. 물, 나트륨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 여가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다시 또 흐르는 혈액이래. 그게 뭐라고요? 재흡수래. 됐습니까? 예. 그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래 되겠네? 이 여가액에서 모세혈관으로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어떻게 한다고? 이동하는 것. 됐니? 예.
그럼 뭐가요? 물 나트륨이 다시 어디로 간다라는 얘기야? 혈액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그래서 재흡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세요. 자,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그죠? 예. 그래서 혈액으로 다시 됐습니까? 예. 저 앞에 세뇨관을 지나온 됐나요? 예. 세뇨관으로 가는 일종의 물질이 되겠죠, 그죠? 예. 사구체 여과액에서, 그죠? 예. 사구체 여과액이, 그죠? 예.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혈액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됐니? 그리고 다시 재흡수되는 거죠. 혈액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갑니다. 또 혈압이 이제 하강하면, 됐나요? 이제 어떻게 되는데? 자, 또 들어갈게요. 혈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다시 하강하게 되면, 이제 갑니다. 보세요. 나트륨 재흡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나트륨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재흡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증가하게 된다. 그럼 다시 한다면 봐봐요. 저 앞에서 물과 나트륨이 어떤 세뇨관을 간다고 했었지. 그죠? 예. 근데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 이 나트륨을 다시 어떤다고요? 그래. 소위 재흡수 시킨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우리 소변기에서는 뭐가 없겠으면 나트륨기가 없게 되겠지. 뭐.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트륨 재흡수가 증가한다. 그럼 이제 이러한 기전에는 자, 이제 뭐가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즉 RAAS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요것도 잡아줘야 되겠네.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다시 봐봐라. 요 과정에서 됐습니까? 예. 요 과정에서 그죠? 예. RAAS가 중요한 기능을 줍니다. 그죠? 예. 그럼 뭐 R이라고 하는 건 뭔데요? 했더니 레닌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뭔데요? 봤더니만은 안지오텐신, 그죠? 안지오텐신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거야. S는 뭐 상규 미안합니다 시스템이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됐습니까?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봐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럼 보세요. 혈압이 하강하면, 그래, 혈압이 하강했어. 그러면 콩팥에 있는 압력 수송기에서 이를 만다고요? 감지해. 됐습니까? 그럼 갑니다. 자, 이제 순서 갑니다. 자, 혈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떨어지게 되면, 됐습니까? 예, 콩팥에, 그죠? 예, 뭐세요? 그래, 압력 수용기.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졌다는 것은 압력을 체크하는 거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압력 수용기가 그죠? 예, 만다고요. 그래, 체크를 해.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만다고요. 감지를 해. 됐니? 예, 감지해. 자, 그래서 이제 레닌의 분비가 증가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레닌의 분비 됐습니까? 예, 다시 증가. 자, 드디어 이제 뭐 나왔어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레닌 이렇게 되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과정 또 나와줘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레닌으로 가게 된다. 됐으니까 준비가 증가해. 그럼 이제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도록 해.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이제 한다고요? 안지오텐신 1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하도록 해줘.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형성되도록 해줘. 그럼 안지오텐신 1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됐니? 안지오텐신 2가 된다. 그러면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이 되고 됐습니까? 예. 자, 문제는 얘는 또 뭐에 의해서? 변환 효소에 의해서 그죠? 예. 변환 효소에 의해서 다시 이제 얘는 뭘로 바뀌게 된다고요? 안지오텐신 2로 어떻게 한다고요? 된다. 안지오텐신 2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변환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안지오텐신 2는 다시 알도스테론 합성을 만다고 증가시킨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다. 알도스테론 합성을 됐습니까? 예. 증가시키게 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니?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합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해되겠니? 그래서 RAAS가 어떻게 한다고요? 작용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 이제 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다시 뭐 한다고요? 조정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 뭐 한다고? 나트륨이 재흡수가 일어난다고 했었지? 그죠? 그럼 우리 체내에 뭐가 된다고요? 나트륨이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하게 되겠지?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염분 농도 어떻게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면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 재흡수도 다시 이제 한다고요? 증가하게 된다. 됐니? 그러면 이제 나트륨이 재흡수가 되면서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아하, 수분에 대한 재흡수도 된다고요?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저 앞에서 나트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도 된다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 그럼 물어보자. 체액량 어떻게 되지? 증가하게 되지. 그럼 체액량 증가하게 되면 앞에서 뭐랬어? 체액량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 할까? 혈압이 어떤다고요? 올라간다라고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래, 바로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 대충 쳐놓고요. 체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혈압이 상승. 뭐 이리 설명하니까 마치 책물생 같은데,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됐니? 예. 다시 이제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안지오텐신 1이 그죠? 안지오텐신 2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혈관 확장 브라디카닌을 구해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얘는 다시 이제 뭘 한다는 거야? 재밌다. 그죠? 예. 얘는 됐습니까? 예. 뭐냐 하게 되면은 혈관 확장 물질 됐나요? 예. 혈관 어떤다고요? 확장 그죠? 예. 물질 됐나요? 예. 바로 브라디카닌 그죠? 예. 이를 어떤다고요? 분해해버려. 됐습니까? 예. 분해해버려. 혈관 확장 물질이 됐나요? 예. 분해해버려. 그래서 안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뭐 한다고요? 그래, 수축하게 해서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래서 얘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수축하게 해. 뭘 수축하게 한다고요? 바로 혈관 근육, 그죠? 예. 혈관 근육인 어떤 평활근을 수축하게 해서 그래서 혈관의 저항을 다시 뭐 한다고요? 증가시킨다. 됐습니까? 예. 자, 보세요. 그래서 혈관의 저항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증가시킨다. 됐니? 예. 잠깐만. 혈관 저항을 증가시킨다. 혈관 저항 앞서 또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봤어요? 또 있네요. 말초 혈관 저항이 커지게 되면 혈압은 거기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키면서 혈압 상승에 또 관여한다. 그래, 요거네요. 됐니? 그래서 혈관을 저항시킨다. 요렇게 다시 또 연결되잖아요. 요렇게. 말초 혈관을 저항시킨다. 됐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됐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칠판이, 그죠? 예, 좀 큰데, 이쪽 여백이 너무 많이 놔뒀다, 그죠? 다음부터 저쪽 여백으로 좀 움직이던가,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아. 예, 여기서. 자, 일단은, 그래서 갑니다, 그래도.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 아이고야, 또 뭐야. 신경반사 역시 또 혈압 조절에 어떤 관여를 한다. 적을 데가 없는데, 그죠? 예.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놔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 보입니까? 위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은 됐습니까? 예. 화면에서 안 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좀 읽고, 그죠? 예. 좀 읽다. 요 밑에 조금 되나? 오케이. 그럼 밑에 좀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 그죠? 예. 한다고요? 신경반사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예. 바로 혈압 조절에 관여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또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수용기. 아까에서 압력수용기 나왔잖아요. 콩팥 압력수용기. 그죠? 예. 근데 동맥벽에 만다 위치하는 또 압력수용기가 또 이를 만다 감지해. 혈압 낮았다 쌓여.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뇌로 신호를 보내고. 그래서 혈관 운동 중추가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하게 된다. 그래서 보세요. 혈압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되면 됐습니까? 예. 혈관 운동 중추가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돼요. 됐습니까? 흥분하게 된다. 네. 예. 이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교감신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다시 흥분하게 돼. 니? 예.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뭐한다고 그랬어요? 카테콜아민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비된다. 나야 오늘 쓸 거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카테콜아민 됐나요? 예.
카테콜 아민 됐나요? N이 분비된다. 그죠? 예, 분비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은 됐습니까? 예. 이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신경전달 물질은 자, 인체 각 기관의 수용체에 이제 결합해서 해당 기관에 만다고 작용한다. 됐니? 예. 그래서 카테콜아민, 다시 한 신경전달 물질에, 그죠? 예. 자, 혈관에도 이제 한다고 작용해서, 뭔가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죠? 예. 그래서, 예, 그죠? 예, 이렇게 한다고요? 아, 여기다 적을까요? 예. 혈관, 한다고요? 그래, 수축을 시켜.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자, 봐봐요. 혈관 수축시키니까 저 앞에 안투, 됐습니까? 예, 변환돼 있죠? 그거 하는 게 혈관 근육을 수축시킴으로써 된다고 혈관 저항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근혈관에, 그죠? 예, 심장에 작용해서 심박수와 수축력, 심장에 작용해서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그렇네. 됐나요? 예. 자, 이게 방금 전에 뭐였습니까? 자, 저 앞에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뭔다고요?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얘는 교감신경에 해당되는 거였어. 아, 칠판도 없는데 지금 부교감신경이 또 애드니? 이래 보세요. 반면에,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혈압이 상승하면, 됐나요? 자, 혈압이 오히려 된다고요? 상승하면. 자, 요건 제가 설명할게요. 그죠? 이따가 우리 다시 봐도 되는 거니까. 그죠? 예. 혈압이 상승하면은, 자, 이제 여기서 얘기 않겠니?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서, 그죠? 예. 혈관 운동 중추가 당연히 된다고 억제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부교감 신경이 이제 어떤다고 흥분하게 된다. 오히려 이제 혈압이 어떤다고 높아지게 되면, 됐습니까? 예. 혈압이, 그죠? 예.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떤다고 부교감 신경이 있나요? 예.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게 된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부교감신경이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 얘는 이제 뭘 말하는 거야? 아세틸 됐습니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겠죠, 그죠? 예, 심장에 작용해서 혈압이 어떤다고 하강하게 된다.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또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교감신경계와 콩팥 작용, 아까 공통점 뭐였습니까? 얘 둘과 혈압을 낮아졌을 때 혈압을 올리는 역할이었잖아요. 됐니? 예, 그죠? 그래서 카테콜아민이, 자, 카테콜아민이 됐습니까? 예. 자, 콩팥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됐나요? 예. 레닌의 분비가 어떤 더 촉진된다. 그럼 다시요. 자, 레닌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해서, 레닌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요게 RAS의 관계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야, 재밌네. 카테콜아민은, 앞에서 카테콜아민, 요거 있잖아요. 그죠? 교감신경계에서. 얘 역할을 해봐. 얘, 요렇게도 증가시켰어요. 맞죠? 그래서 콩팥 작용하면 레닌 분비가 촉진되고 또한 안지오텐신2는 카테콜아민 분비를 또 단축시킨다. 그러면 안지오2는 얘는 또 한다고요? 그래. 얘를 또 분비를 또 촉진시킨다. 그래. 또 그래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자,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문제 들어가면 되죠. 됐니? 예. 자, 그러면 됐니? 예. 자, 14번 문제 갑니다. 보세요. 예. 13문제.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용 일치 불치면 되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은 선지 1번. 자, 보세요. 체액량만 증가할 때보다, 됐습니까? 체액량 증가할 때보다. 같은 양의 체액량 증가에, 자, 보세요. 심박수 증가가 동반될 때에, 됐습니까? 예. 혈압의 상승폭이 더 크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보세요. 저 앞에 혈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세요. 심장 박출량, 그 다음 말초혈관 저항, 됐습니까? 같이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1회 심장 박출량 분당 심박수 나오고요. 그럼 1회 심장 박출량은 만다고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혈액량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다면 체액량 어떻게 한다고요? 증가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심장 근육 수축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즉 심박수 증가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1회 심장 박출량 커지게 되겠잖아요. 됐니? 예. 이게 되겠죠? 그래서 심박수 증가, 요거 되잖아요. 요거. 됐나요? 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심장 박출량 증가가 되는 거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혈압의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겠더라라는 거.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밌는 거.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면, 됐나요? 예.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의 나트륨량이 잠깐만. 나트륨량이 감소한다고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그죠? 예.
저 앞에서 이제 체형량의 재흡수 과정에 이야기할 때에, 그죠? 예,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요건 혈압이 낮아지게 나트륨 재흡수가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뭐 한다고요? RAS라고 하는 게 작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안지오텐신이 변환 요소에 의해서 안지오2가 어떤다고 변환된다면,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한다 해서 알도스테론을 어떤다고요? 합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결국 나트륨 재흡수를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나? 그럼 보세요. 결국은 세뇨관주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 나트륨 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오늘 선지 2번 끝나는 거지. 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혈압이 그러면 또 하강하면은 그대로 갑니다. 알레스테론의 합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소변 배설량,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자,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은 나트륨 어떻게 한다고요? 재흡수 증가되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증가되게 되면 염분 농도 증가되겠죠? 염분 농도 증가되게 되면 다시 물도 어떻게 한다고 재흡수 일어난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결국은 물 나트륨의 소변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할 수 없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 그러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은 3번 선지 맞는 거. 그럼 요 두 개 같이 묶어서 보게 되면 2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됐니? 예. 그 다음에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은 안지오텐신 1의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 콩팥에 됐습니까? 무엇이요? 그렇지. 콩팥의 압력 수용기 감지를 하게 되면 레닌이 분비되면서 안지오텐신 1이 어떤다 형성됩니다. 그렇죠. 안지오텐신 2는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 자, 교감신경계 말단에서 신경물질, 신경전달 물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거죠. 카테콜아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 그죠? 예. 이 카테콜아민의 분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촉진하게 된다라는 거. 됐니? 예. 그건 맞는 이야기. 됐어? 예. 자, 그렇다면 답은 2번. 15번. 자, 기억의 이유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억에 뭘 묻는 문제야? 또 이유 묻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정답률이 40. 이유 묻는 문제는 아래 위 5cm, 하위 10cm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기억 갑니다. 됐나요? 기억이 사구체 여가액의 양이 감소한다. 자, 보세요. 예, 이유 뭐냐? 자,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해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데 혈압이 하강하게 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어떤다고요? 감소해. 그래서 소변 배설량이 어떤다? 줄어들어. 됐습니까? 그래서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은 어떤다고요?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한마디로 얘기잖아요. 혈압이 이거 있잖아요. 혈압이 하강하면 이거잖아요. 사구체 여과액이 감소하는 이유 뭐야? 아래 5cm, 하위 10cm. 혈압이 뭐라 그랬어요? 하강하면. 근데 우리 출제자가 그냥 그대로 혈압이 하강하면이라고 쓰지는 않는다 그랬었지. 그러면은 결국은 밑에 선지에서 뭐 찾아주는 게 중요해? 혈압이 하강되는 이유 찾아내는 거. 혈압이 하강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잖아요. 나왔네.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모세혈관 압력도 만다 낮아지고. 이유 끝났잖아요. 이게 무슨 4.5% 문제야. 그 앞에 혈압이 하강하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16번 신경반사에 대한 설명. 신경반사 뭐예요? 앞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나타난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에 의한 신경반사라고 했잖아요. 됐니? 예. 자,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됐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대한 네 번이 달라는 내용 또 그대로 가면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네 번째 단락 내용을 뭘로 바꿔봐? A로 그냥 묶어놔봐.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지? A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되잖아요. 그럼 A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야? 제한된 범위를 주고 거기에서 내용 일치 불치 묻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라 그랬지? 완전 일치, 완전 불일치로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딴 거 없이 자, 선지 1번 봐보자.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이용한 됐나요?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 부교감 신경의 흥분. 부교감 신경은 어떻게 나타냈지? 혈압이 상승하면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혈관 운동 중추가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해야 한다. 자, 부교감 신경의 흥분을 통한 혈압 조절 기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관 운동 중추가 어떻게 한다고요? 흥분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혈관 운동 중추의 흥분은 어디 나타나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 일단 내부에 따라 갑시다. 됐습니까? 예.
내부해달라고 보게 되면은, 됐나요? 예.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혈압이 상승하면 압력 숙련기에 생산되는 진화에 따라서, 자, 혈관 운동 중추가 된다고요. 억제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만다고요. 흥분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보면겠네요. 혈관 운동 중추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억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되겠니? 예. 됐어? 그럼 다음 나왔네. 몇 번이죠? 1번 끝. 혈관 운동 중추 흥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억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문제 다 있어요, 이거.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세틸콜린이라고 그랬죠? 그건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지? 왜요?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켜야지만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기관에 작용하는 그 기관에 있는 뭐 한다고요? 수용체 됐습니까? 뭐 한다고요? 앞에 수용기라고 하는 거 됐나? 예. 그러니까 혈압 하강에 반응하여 교감 신경이 흥분하게 말초 혈관 저항이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 동맥벽에 있는 압력 수용기, 혈압 변화에 대한 신호를 내려보내는 것이다. 그렇지. 네, 넘어갑시다. 저런 문제 같은 경우가 왜 저래 틀린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다음 시철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 됐습니까? 예, 됐나요? 또 갑니다. 자,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일어났단 말이야. RAS가 자 이제 일어났다. RAS가 과도하게 활성되면 됐니? 예. 앞에서 RAS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제흡수를 도와서 맞습니까? 이후에 어떤 수분 제흡수까지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어떤다고요? 상승시키는 것이었잖아요. 한마디로 한다면 체액량을 뭐 한다고 증가시키는 것이었잖아요. 됐습니까? 소변을 줄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체내에 그런데 나트륨이 어떤다고요? 과도하게 쌓이게 되어서 됐습니까? 오히려 뭐 한다고요?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는 말초혈관이 좁아진 채로 굳어지는 어이구야 이걸 말한다고요? 말초혈관 재형성을 야기할 수 있더라. 그럼 뭐야? 말초혈관이 좁아진 채로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면 말초혈관 재형성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야. 그죠? 예. 그래서 높은 압력이 장기에 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죠? 결국 말초혈관이 뭐 한다고요? 좁아지게 되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럼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자에는 자, 뭐가 있는데요?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칼슘 차단제 등이 있더라라는 거야. 됐니? 뭐 하는 거였어요?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잡으세요.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됐나요? 카테콜아민 요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교감신경계의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럼 얘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주는 게 맞죠. 왜냐면은 고혈압이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일단 혈압이 상승하면 또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작용을 또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억제제. 자,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자, 안지오텐신 1을 가지고 안티오텐신 2로 변환시킨다고 했으니까 얘 억제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혈압이 상승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 또 뭐라 그랬냐? 칼슘 차단제 됐습니까? 예, 보세요. 오케이. 칼슘 차단은 심장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에 칼슘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긴 한다. 그럼 근육이 수축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 그 얘기야. 됐어? 오케이. 그럼 다 됐네. 자, 이제 17번에 선지 1번부터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됐니? 예. 자, 고혈압에 의해서 발생한, 자, 말초혈관 재형성은, 됐나요?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지. 그 앞에 보세요. 높은 압력이 장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뭐 한다고요? 말초혈관이 좁아지게 된다. 그럼 말초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혈압이 어떤다고요? 또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요. 고혈압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 알 수 있겠네. 그죠? 다음 됐습니까? 베타 차단제와 칼슘 차단제는 모두 심장 근육 수축력에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심장 박출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왜? 앞에서 베타 차단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심장이나 콩팥에서의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카테콜아민은 뭐라 했습니까? 분비라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니까 수축력에 영향을 주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도 만나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 칼슘 유입되는 것을 만다고요? 막아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육의 수축시경에 영향을 준다. 맞나요?
그러면 심장 박출량으로 연결되냐? 그렇지. 심장 박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1의 심장 박출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의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를 곱한 값이고 1의 심장 박출량은 다시 뭐하고 연결된다고 했어? 심장 근육 수축력하고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그 심장 박출량에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겠다는 걸 알 수 있지. 됐니? 다음, RAS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사람의 몸에서는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려는 작용으로 됐습니까? 수분 제흡수 증가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소분 배출량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게 되겠죠, 당연히. 됐니? 왜? 앞에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되면은 무슨 농도, 나트륨 농도 올라가게 되고, 즉 염분 농도 올라가게 되고, 염분 농도 올라가게 되면은 수분 제흡수를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나트륨에다가 물가의 제흡수가 돼버리면은 수분 양은, 소변 양은 어떻게 한다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되죠. 다음,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 맞습니까? 즉,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 억제제는 안지오텐신 2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그럼 칼슘 차단제는 됐습니까? 예. 근육의 칼슘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평활근의 수축. 맞네, 이것도요. 됐습니까? 예. 평활근이라는 게 뭔데요? 하게 되면은 저 앞에서 혈관 순류 수축. 됐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예. 평활근이라는 게 아까 제가 써줘야 되는데 안 써줬죠, 그죠? 예. 요 있잖아요. 그래서 혈관 근육인 평활근이었잖아요. 그 평활근이라는 건 혈관 근육을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야기한다 그러면 결국은 평활근 됐습니까? 혈관 근육 수축을 억제하겠더라.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거하고 4번, 5번 같이 한번 봐봐. 그럼 베타 차단제는 됐습니까? 예. 베타 차단제는 앞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게 되면 심장이나 콩팥에서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랬단 말이야. 즉 교감신경 내에 신경전달 물질인 카테콜아민 분비를 한다고 억제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그거 차단제는 레닌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카테콜아민은 뭐 한다고요? 레민을 생성시킨다 그랬으니까 차단제가 있으니까 얘 레닌 생성 안 되겠죠? 맞죠? 예, 좋아. 여기까지 맞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는 됐습니까?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안지오텐신 변환에서는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고요? 브라디키닌을 뭐 한다 그랬어 이거요? 분해시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됐니? 얘 역할은 브라디키닌을 분해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브라디키닌을 어떻게 양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죠.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변환 요소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브라디키닌 분해 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걸 브라디키닌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겠니? 역으로. 됐습니까? 예. 됐니? 있나요? 예. 그래 본다 그러면 브라디킨의 양을 증가시킨다. 좋아. 그럼 다시요. 브라디킨의 양을 증가시킨다 볼 수 있다고 해. 그래도 결국은 안지오텐신의 원의 양을 감소시키지는 않죠. 왜냐하면 순서가 다르잖아요.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고 그것이 변환 효소로 안지오텐신 2를 변환시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좋아. 그러면 브라디킨의 양을 얘가 분해 안 시킨다면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변환 요소 억제제가 안지오텐신 1을 형성시키는 건 아니죠. 얘를. 왜냐면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변환 효소가 안지오텐신 2로 변환되는 거잖아. 근데 변환 요소 억제제는 여기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1은 계속적으로 형성되는 거야, 얘는요. 다만 안지오텐신 2로 변환시키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거지. 됐니? 예. 그러면은 안지오텐신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지오텐신 1의 양은 계속 나오는 거야. 다만 걔를 안지오텐신 2로 뭐 한다고요?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